신경치료 물어보면 표정 썩는 치과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 왜 그럴까요? 왜 표정이 썩을까요? 신경치료는 근데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온 글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요런 치과들은 걸러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저도 보면서 아, 정말 이건 걸러야 될지 아니면은 요건 아닌데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가볍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전원 출신이면 이제 걸러라,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들도 뭐 사법고시 출신하고 로스쿨 출신 사이에서 감정 싸움도 있다고는 하는데, 치과대학이 입시 성적 쪽으로는 이제 좀 더 높다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개원가에 나와 보니까 그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치과대학 출신 선생님이라고 진료를 잘하고 치전원 선생님이라고 진료를 이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치전원 출신이라고 이제 그 선생님을 피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치전원 선생님 중에서도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진료만 잘하면 되지 출신성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분제 사회입니까? 이번에 이제 통합치의학 전문의라고 이제 광고한다라고 했는데, 통합치의학 전문의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거는 맞아요. 이제 의과로 치면 가정의학과 같이 분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분과 전문의 수련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무시하시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치의학 전문의가 제도가 생기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문의를 시험 봐서 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이 닫히면서 늦게 졸업하신 선생님들한테는 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진료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완성도를 추구하고 따라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한 거지, 통합치의학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해서 진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의 선생님이라고 해도 전문의 뺨치게 진료를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동의가 되지는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저격당한 기분인데, 의사 3명 이상 규모의 팔짱 낀 단체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즈가 마땅한 게 없어요. 팔짱 낀 사진이 그래도 자신감을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포즈라서 아마도 팔짱 낀 사진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팔짱 낀 사진이라고 해서 진료랑 연관이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명 이상 규모가 있다고 해서 치과를 피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글을 쓰신 분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규모가 있고 하면은 사업적인 어떤 개념으로 치과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진료를 과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내용을 넣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작은 치과에서도 해보고 다른 선생님들과 팔짱 낀 사진도 찍는 그런 치과도 운영해보고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 진료의 어떤 스타일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만으로 치과를 걸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정과 선생님은 제 사진이 좀 덜 나왔습니다. 실물은 엄기준 닮았어요. 사진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한 분 더 계시는데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 할 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협진이라고 광고하는 치과, 이유는 이제 대표 원장 예약해도 연차 낮은 사람이 치아를 본다라고 하는데요. 연차가 꼭 낮은 사람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분업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각 분야에서는 더 나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 분야에 대한 진료를 이제 부탁드리고는 있거든요. 대학병원도 이렇게 분과별로 협진을 하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이 그렇다고 해서 진료의 퀄리티가 낮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협진을 한다고 해서 진료 자체가 나빠질 이유 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냥 한 선생님이 쭉 봤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당연히 환자분께서 불편하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디 있는 치과, 그리고 이제 메탈 명찰, 잘 빠진 유니폼 이렇게 있네요. 코디라는 게 이제 데스크를 전담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치과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데스크를 전담하는 직원은 있지 않을까.
피가 있다고 해서 걸르면은 제 생각에는 꽤 많은 치과가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 이분은 대체 어느 치과를 가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메탈 명찰이랑 잘 빠진 유니폼 이런 거 있으면은 부담을 다 환자한테 지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반면에 치과 갔는데 막 누더기 같은 거 있고, 그게 저는 직원들한테 옷 좀 해지고 변색되고 하면은 빨리 교체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식당에서도 위생 상태가 불량하면 여기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탈 명찰하고 잘 빠진 유니폼이 치과를 걸러야 된다라는 이유에 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메탈 명찰이 제가 기억하기로 뭐 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도 환자분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거에 비해서 부담스러운 비용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화려한 치과, 샹들리에가 있고 대리석 바닥이 있고 이러면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진료비로 전가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장의 성향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뭐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진료만 잘하면 되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시간도 있고 일하는 직원들의 기분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잘 갖춰진 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 치료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거를 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 투자한 비용이 이제 환자분께서 주신 이제 진료비를 가지고 제가 안 쓰고 이제 거기다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좋다고 해서 피해야 될 이유가 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역세권 근처에 월세 비싼 치과에,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뒷골목에 있으면은 사실 또 환자분들이 찾아오기도 힘들고 눈에 띄지도 않으니까 굶어 죽는 거거든요. 자영업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백종원 대표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 초보일수록 오히려 권리금 많이 내고 좋은 자리로 가야 그나마 덜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번화가에 있는 치과를 피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생사랑 간호조무사가 이제 진단하는 치과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말로 막 걸러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진단은 의사가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반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오해하시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여러 환자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진단 내용을 환자분들한테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대신 좀 부탁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충치 치료를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치아를 살릴 것이냐, 뭐 포기할 것이냐, 이런 내용에 있어서 스텝이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대로 진료를 한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병원 시스템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게시글을 쓰신 분과 제가 드디어 의견의 합치점을 하나 찾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체어에 모니터 없는 치과라고 있는데, 저는 이거 글 쓰신 분이 이런 치과를 가보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요즘 체어에 모니터가 없는 치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니터가 사실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지도 않고, 모니터가 없는 치과라는 거는 의사 입장에서도 답답해서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런 치과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런 치과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약간 호기심이 돋더라고요. GI를 추천하는 치과라고 되어 있는데, 레진 못하는 똥손이다. GI라는 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치아가 이제 충치가 생기거나 했을 때 때우는 이제 보험 재료 중에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이제 말 그대로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부담이 적은 대신에 강도나 이제 접착력 면에서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막 신뢰하면서 쓰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GI를 저도 가끔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요, 곧 교환이 될 유치여가지고 오래 안 써도 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는 레진까지 부담 드리기는 싫어서 GI를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께서 치료를 할지 말지, 어떤 치료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GI로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죠. 저도 웬만하면은 레진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또 우리 환자분들께서 또 느끼시는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GI를 추천한다고 해서 레진을 못하는 똥손이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치경부 마모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앞니 부분 좀 잘 보이는 데는 레진으로 하고, 뒤쪽은 또 환자분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GI로 치료를 했었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메탈 포스트 쓰는 치과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구시대 치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접착 기전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파이버 포스트라는 재료를 좀 더 많이 쓰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포스트까지 써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은 치아를 어떻게 보면은 보존하기보다 그냥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예전에 비해서 메탈 포스트를 좀 적게 쓰는 거는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메탈 포스트를 쓰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그걸로 충분히 또 치료를 잘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쓰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좋다면 메탈 포스트 쓴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진료를 뭐 소홀히 하는 그런 치과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치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임플란트만 하는 치과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이제 발치나 신경치료 같은 치료들은 어떻게 보면 원가 이하의 수가가 책정돼 있고 임플란트 같은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는 경영상에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 치과에서 어쨌든 뭔가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은 사후 관리 면에서나 치과의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진료도 그쪽에서 이어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추후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치과라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할 것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걸러야 된다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하는데 비급여 진료에만 많이 치중을 하고 있구나. 급여 진료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 물어보면 표정 썩는 치과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 왜 그럴까요? 왜 표정이 썩을까요? 신경치료는 근데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치료 자체가 좀 힘듭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수가 문제도 있죠. 드는 노력이나 어떤 시간 이런 거에 비해서 결국에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 해드려야 되는 시스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홍보하는 치과 중에서 크라운은 싸게 해줄 테니까 저쪽 근처에서 신경치료만 받고 와라.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신경치료만 해주는 치과에서는 손해만 어떻게 보면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환자분 입장에서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서 크라운을 이제 나중에 했는데 불편함이 생기거나 했을 때 신경치료를 한 치과하고 크라운을 씌운 치과하고 달라버리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가능하면은 한 군데서 이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치하고 이제 신경치료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개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글 쓰신 분이 글 쓰는 동안 드는 노력보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더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제 생각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 정도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개 정도는 그럴 여지가 있다 정도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억가의 느낌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걸로 이 영상을 마치고요. 혹시 이 게시물을 쓰신 분께서 뭐 보셨다면 나름 그래도 같이 얘기하면서 재밌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덕분에 유튜브 주제도 하나 뽑았으니까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